안녕하십니까, 조나타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 하는데,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 몇 가지 모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블로그 옛날에 키우던 거 있는데 그거 지금 새로 하면은 괜찮을까요? 옛날에 있는 거는 무조건 일단 글을 몇 개 써봐야 됩니다. 휴면 계정이기 때문에 글을 한 두세 개 정도 써보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블로그 지수를 측정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유료 프로그램으로 지수 측정하면은 돈 드니까 그냥 블덱스 같은 사이트 들어가서 만약에 최적 2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좋은 겁니다. 잠깐만, 이게 불연풀 기준이라서 블덱스면은 최적 3이나 최적 4 정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평생 그걸로 블로그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래도 준체 어느 정도 지수가 나온다 하면은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새로 만든 블로그는 대부분 다 준체 2에서 시작을 합니다. 준체 2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지수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 실제로 지금 제 부블로그 24년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준체 2예요. 꿈쩍도 안 합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블로그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준체 4 정도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6개월 이상 글을 꾸준히 써서 지수 올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옛날 블로그 있으면은 그걸로 키우세요. 근데 만약에 저품질이다, 버리세요. 그리고 상위 키워드 잡는 법, 상위 노출하고 싶어요, 이런 그 질문들이 많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블로그를 오래 한 사람들의 글이랑 신규로 블로그 만들어서 똑같은 퀄리티로, 또는 신규 블로거가 조금 더 뭐 열심히 써서 이렇게 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누구를 더 편을 들어줄까요? 기존에 있는 블로그의 편을 들어주겠죠. 그래서 지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준체 2 정도 정말 만든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건 좀 어려운데, 키워드를 일단 검색을 해봐요. 자기가 올릴 키워드 검색을 해보고 스마트 블록이 있으면은 스마트 블록을 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는 검색 지수가 낮은 거를 제일 첫 번째로 제목 앞에 글을 써야겠죠. 근데 뭐 검색량이 뭐 몇만, 10만 넘어간다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웬만하면은 준체 블로그로는 상위 노출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일단 검색량이 낮은 것들, 그리고 짧은 키워드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조금 길게 검색을 했을 때 들어올 만한 것들로 제목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 무조건 이렇게 하면 상위 노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조회수가 많이 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은 내가 썼던 글 중에서 이게 조회수가 많이 계속 높게 나오네? 그러면 그런 글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또 새로운 글을 써보고 제목도 바꿔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배우는 거죠. 상위 노출되는 공식이 있다라고 딱딱 맞춰서 그렇게 글 쓰면은 다 그렇게 쓰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누락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 누락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꾸준하게 글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결론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내 글이 누락됐나, 이제 글 조금 쓰다 보면 자기 블로그 지수도 알게 되고 어떤 게 누락됐나 막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락을 물론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링크 넣지 말고요. 그리고 비속어나 좀 안 좋은 용어 이런 것들도 쓰면 안 됩니다. 금치고 검사도 한 번씩 하고 그 정도만 지키면은 웬만하면 다 노출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지수가 낮아서 상위 노출이 안 될 뿐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 하나 누락 분석하고 왜 내 글이 자꾸 안 뜰까 고민할 시간에 글 하나 더 쓰세요. 그리고 통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계속 어떻게 들어오나,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이 내 조회수 갑자기 떠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통계로 자꾸 유입 검색이나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며칠에 한 번 정도 어떤 걸 통해서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구나, 아니면은 내 글이 어떤 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분석하는 건 좋은데 어떤 유입 경로나 무슨 뭐 이런 걸로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스대체 얘기를 많이 해요. 스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스대체, 자, 스크랩, 댓글 작업, 체류 시간 뭐 이런 건데 스대체 하지 마세요. 자, 왜 스대체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냐면은, 자, 스크랩 같은 경우를 하면 그 글에 대한 지수가 어느 정도 펌핑이 됩니다. 올라가요.
근데 그게 내 전체 블로그 지수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 6개 이상 달리거나 스크랩을 하면은 내 글의 지수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뭐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 블로그 전체의 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글을 발행만 하면 된다.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댓글 작업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서로 이웃 추가하고 꾸준하게 댓글 다는 사람들을 만들면 됩니다. 진짜 찐 이웃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도 그 사람 댓글 달아주고 다른 사람들도 내 글 쓰면은 글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3명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대댓글까지 달면은 6개야. 기본적으로 댓글 점수는 올라갑니다. 스크랩은 바라지도 마세요. 그냥 하지도 말고 댓글만 6개 이상 꾸준하게 유지하면은 좋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뭐 체류 시간 이런 거 일부러 남의 블로그 들어가서 계속 컴퓨터 켜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글의 퀄리티가 높거나 관심을 유도하는 글이면은 체류 시간 똑같이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글을 정말 정성 들이지 않고 쓰레기같이 썼거나 대충 썼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봤을 때 보고 금방 나가겠죠. 그럼 체류 시간이 깎이는 거고. 그리고 주제마다도 체류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게임 같은 경우가 체류 시간이 겁나 길어요. 영상도 많이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내용들도 막 분석하면서 보기 때문에 뭐 경제나 게임 같은 경우가 체류 시간이 보통 높은 편이고, 근데 맛집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체류 시간이 뭐 1분, 2분 때도 안 나옵니다. 짧게 나와요. 그래서 체류 시간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쓰대체 할 시간에 그냥 글 하나 더 쓰세요. 아시겠죠? 자, 이러면 또 끝까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이거 카페 같은 데 가면요, 또 단톡방 가면요, 맨날 쓰대체 이거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서 그렇게 쓰대체를 계속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분들 블로그 성장하라고 놔두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일종의 어뷰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글이 계속 뭐라도 올라와야지 그 카페도 등급이 있어요. 카페 랭킹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사람들이 글을 남기고 댓글 남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100%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는 카페 운영진들이나 단톡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크랩은 하지 마시고 스대치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질문을 많이 합니다. 주제 관련해서 저는 잡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잡블로그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전문성 있는 주제로 그냥 하나씩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인플루언서를 노리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잡블로그를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내가 쓰고 싶은 글, 주제 아무거나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쓸 거리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체험단들도 주제를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맛집뿐만이 아니라 뭐 생활용품, 의류, 전자기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체험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대신 인플루언서는 포기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정말 독하게 나중에 인플루언서를 되고 싶다, 인플루언서를 꿈꾼다 하시는 분들은 잡주제에 대해서 기존에 옛날에 썼던 거는 비공개를 하시고 관련된 주제만 꾸준하게 글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인내의 기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나중에 인플루언서가 그 대신에 되는 순간은 그 이후부터는 블로그가 좀 블로그의 생활이 완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1일 1포를 맨날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일 1포를 가급적이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 블로그 지수나 뭐 다른 거 영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는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습관을 들이라는 의미에서 1일 1포를 맨날 얘기를 하는 거고, 좀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는 1일 1포뿐만이 아니라 1일 2포 3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독하게 마음 먹으면 1일 10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미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뭐 블로그 이거 맨날 쓸 거리도 없고 일주일에 한 두세 개만 쓰세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쓸 거는 생각하면은 무조건 나옵니다. 뭐든 나와요. 하루에 한 개 못 쓴다는 거는 핑계다. 하루 한 개 쓰는데 빨리 쓰면은 20분이면 씁니다. 정말 공들여서 써도 뭐 1시간 정도. 근데 그걸 매일매일 쓰는 게 힘든 것 뿐이지 뭐 내가 오늘 더 이상 쓸 주제가 없다, 이거는 핑계일 뿐이다. 그리고 계속 아무래도 누적되면서 이게 쌓이다 보면은 당연히 성장도 빨리 합니다. 조회수도 금방 늘어나고 내 블로그 지수도 높아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일 1포를 하시라. 자, 그리고 이웃 신청할 때
처음부터 이웃 신청하려고 막 1000명, 2000명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거 만들어봤자 내 블로그 조회수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 대신 비정상적으로 내 글을 안 읽고 좋아요만 누르는 사람이 생겨서 문제지. 그래서 억지로 처음부터 서로 이웃 작업으로 막 서로 이웃 걸 필요는 없다. 그 시기가 이제 있어요. 내가 인플루언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한 2, 3천 명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이웃 신청 하루에 100명씩 계속 걸지 마라. 그냥 글 하나씩만 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진짜 계속 똑같은 질문들이에요. 가장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해하는 질문들이고, 혹시라도 뭐 그거 외에 다른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한꺼번에 모아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로그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고수들도 많고 마케팅 전문가들도 많고 하는데, 저도 똑같은 그냥 일반 블로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은 블로그 관련해서 잘하는 사람도 많고 최적불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이 준체 블로그도 꾸준하게만 하면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되는 것들도 조회수랑 관련이 없어요. 뭐 최적불도 관련 없고. 그리고 이 블로그라는 게 딱 정해진 공식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정해진 그 루트가 있어요. 정답 같은 거는 있긴 하지만 그 자기의 개성이 드러나는 선에서 부담 없이 일단 시작을 해보시라.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름이라서 지금은 제가 현재는 1일 1포 챌린지만 그냥 단톡방에서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한 9월 정도? 9월에도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때는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할지 저번처럼 워드프레스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게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뭐 그게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하면서, 막상 뭐 단톡방에서 제가 별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든든하잖아요. 힘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를 하지 마라. 꾸준하게만 계속 하다 보면은 조회수도 오르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냥 똑같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블로그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